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새로 고침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볼 거는 우리 이제 중세국어 기본적으로 총 정리 한번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중세국어 문제도 풀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중세국어 이제 한다라고 쳤을 적에 뭐, 따로 이제 정리를 할 거를 크게 보기보다는, 아니, 이제 크게 보는 게 맞죠? 네. 크게 봐가지고,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녹화가 된 상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제 제가 멈추거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재생하다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초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중세국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후기 중세국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본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볼 거고요. 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훈민정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가 보게 되겠죠. 이제 곧 이따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같이 기출문제로서 우리 이제 풀게 될 텐데, 네, 기출문제로서 이제 제가 풀게 될 텐데, 이 기출문제 가지고서 풀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그러니까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의문의 변동 현상이라든가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어떤 뭐 표준안 같은 것들을 통일안이 나왔으니 그게 마치 법조항처럼 외운 다음에 그게 적용이 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세국어 따위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가지고서 나타난 그 연구 결과로 올바른 것은 요거를 조사해 봤더니 요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런 식으로 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중세국어가 나오고 그 아래 현대국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철저하게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첫 번째는 내신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기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만 어떤 들어가면 좋은 요소들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의문부터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현대국어에는 쓰지 않는 자음이나 모음이 존재한다. 사모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단치음, 예디음, 여린 히읗, 그리고 아래 아,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뭐 그거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긴 한데 이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28글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순경읍 비읍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순경읍 비읍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16세기 이후에 다 빠지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 여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뚝뚝 끊길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그렇게 썩 훌륭한 와이파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노트북 또한 그렇게 썩 훌륭한 노트북은 아니라서 뚝뚝 끊길 텐데 그런 점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어두자음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를 배속으로 해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일시정지 해가면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들 복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요 정도만 알아도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 또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어두자음군이라고 존재한다 그랬죠. 이 자음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을, 기역, 기역, 시옷, 뭐 리을, 미음 이런 것처럼 자음 두 개를 연달아서 적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두, 즉 초성에는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에는 쓸 수가 없었죠. 요 녀석 초성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중세국어 때는 여기 있는 요 자음근들이 초성에 나와서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음군이 어두에 왔다. 어두 자음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 자음군 계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들 존재하고요. 요런 것들 존재하고요. 요런 것들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자음을 그냥 된 소리로 발음을 해주면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어두자음권이 나타내는 특징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된 소리를 이제 표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국어,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삿소리와 거센소리를 제외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된 이후에 이런 어두자음군을 사용하게 되면서 된 소리를 본격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된 소리밖에 특징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것들 배웠었죠. 어떤 것들 배웠죠? 우리 이제 자음을 이제 표기하는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절 음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눠져서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운에는 기본적으로 장단만이 현대국어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음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성조도 따졌었죠. 위아래 나이라 말삼이 둥크게 달아. 그러니까 어조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성조를 표기를 해주는데 성조를 표기해 주는 데는 방점을 찍어 표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방점은 아무것도 안 찍는 거, 한 개 찍는 거, 두 개 찍는 거. 그리고 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오실 때 빠르게 붙였다가 떼는 소리인 입성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글자 왼쪽에 찍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글자 왼쪽에 찍는다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한 개만 찍으면은 평성, 낮고 짧은 소리고요. 한 개만 찍으면은 기본적으로 거성, 높고 짧은 소리. 두 개를 찍으면 기본적으로 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상성.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빨리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런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네 번째. 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중세국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모음조화라는 것을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모음조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눠져서 양성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은 음성 모음끼리 여기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양성 모음에는 아, 오, 아래 아 계열이 있고 음성 모음에는 어, 우, 으 계열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뻗은 것들 이건 아래 아니까 아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간 것들 그리고 평평한 것 요거는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요 녀석들이 100%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대략 85에서 90% 정도 지켜진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85에서 90%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현대 국어에 비해서는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다음 기본적으로 표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었죠. 표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일단 국외음화 없었고요. 근대국어 때 등장하고요. 두음 법칙도 없었습니다. 국외음화나 두음 법칙이 뭔지가 궁금하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두음 법칙과 국외음화와 관련되어 있는 제 유튜브 다른 문법 보시면 되시고 인터넷 검색하셔도 좋고요. 기본만 설명해 드릴게요. 국외음화는 디귿하고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이고 두음 법칙은 앞말의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어가 왔을 적에 니은으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니은으로 오는 한자어가 왔을 적에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르되가 아니라 뭐라고 썼죠? 중세국어들은 이르되라고 썼었죠. 이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원순 모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순 모음화는 뭐였죠? 원순 모음화는 미읍, 비읍, 피읍이 으로 왔을 적에 일단 기본적으로 으가 우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우로 변하는 현상인데 요 녀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 물이라고 적는 것을 이 중세국어 때는 물이라고 적었다. 근데 물이라고 발음해보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발음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아마 이제 이런 의문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을 넘어서서 지금부터 볼 것들은 아마 표기와 관련되어 있는 방식들을 보겠죠? 표기와 관련되어 있는 방식들을 볼 겁니다. 여덟 번째, 연철이죠. 우리 흔히 이어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적기. 물론 분철이라고 얘기하는 끊어적기 방식도 있어요. 중세국어 때는 요 녀석이 9, 요 녀석이 1 비율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을 연철을 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공부를 해보자면 연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쓸 때 현대국어의 표준어 규정을 볼게요. 표준어 규정을 볼게요. 일단 표준어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거 표기 규정, 네, 죄송해요. 표준어의 규정은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을 뜻하죠. 표준어 표기 규정이라고 봤을 때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리대로 적대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표음주의 원칙, 즉 음소적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가 비어 있을 적에 즉 여기 이런 단어처럼 뒤가 비어 있잖아. 모음으로 시작했죠? 앞말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모음에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연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표기에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국어도 그런 것을 죄송해요.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소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어법에 맞춰 끊어 적는 것을 우리는 음절적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절적 원리가 지켜진 부분이 중세국어에도 존재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리대로만 적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연철이 기본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철이에요. 이어 적기. 까먹지 마세요. 아홉 번째. 아까 전에 우리 어두자음군 봤었죠. 어두자음군. 그러면 이 어두자음군을 표기하는 방식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두자음군을 표기하는 방식을 병서라고 해요. 가로로 이어 적기야. 가로로 이어 적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연서는
세로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병서부터 볼까요? 병서. 병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 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자 병서는 각각을 각각 썼다. 각각 썼다. 각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쌍이음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는 사실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거잖아요. 이 쌍이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부산 사투리 얘 이승, 얘 이승, 얘 이승, 얘 이승 왠지 여기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해요. 합용병사는 다른 것을 합쳤다, 합쳤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뭐 있죠? 자꾸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서는 세로로 이어졌기에요. 대표적으로 순경은 비읍이 있습니다. 비읍과 이응을 세로로 연결해서 적었죠. 순경읍 비읍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동국 정식 표기라고 아까 전에 설명은 안 했지만 동국 정식 표기라고 얘기하는 중국어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적기 위한 훈민정음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표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우리 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표기할 때 쓰곤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 방식. 연철했고, 병서 연서했고, 모음조화했고. 자, 다음번 보면은 우리 그거 볼까요, 이제? 주격조사, 문법 요소 쪽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어, 주격조사부터 볼게요.